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비업법을 맡게 된 황태진이라고 합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2차 과목이죠. 경호학과 더불어서 경비업법은요, 대체적으로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이라는 법 조문, 그 안에 나와 있는 별표까지 해서 우리가 법 조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잘 정리하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책에 있는 그리고 조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비업법 조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를 보면은 1조는 이제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비업법의 목적은 경비업의 육성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부분을 주제를 하냐면요. 경비업의 육성. 이게 이제 목적인 거예요. 경비업을 육성하는 것이지 경비업을 통제한다 또는 경비업을 뭐 관리한다. 이제 이 관리까지는 들어가는데 경비업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처벌을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경비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또한 건전한 운영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경비업의 육성과 건전한 운영이라는 부분들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관리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경비업의 육성 잊지 마시고요. 경비업법에서 이렇게 위임해 주는 것을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인데 조무 출제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느냐 이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대통령령인가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인가 이러한 포인트들을 잘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행령은요 경비업법에 위반돼서는 안 돼요. 이 법률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경비업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위임된 사항과 이걸 위임명령이라고 그래요.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걸 집행명령이라고 하는데 시행에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에서 이미 다 정하고 있는 거, 거기 그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위임명령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시행에 관하여 정하는 것, 이걸 집행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대통령령에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행정안전부령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비업법이랄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위임된 사항이 위임명령일 것이고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집행명령이라고 할 겁니다. 이러한 대통령령과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은 경비업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잘 보시고 결국 이 경비업 법령에 이걸 다 합해서 경비업 법령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비업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경비업의 육성 그리고 건전한 운영을 대용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 이제 개념에서는 꼭 한두 문제씩은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비업이라 하면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경비 업무의 전부 일부를 도급받아 해가는 영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경비 업무의 전부 일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는 도급을 받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업체가 있고 시설주가 있거든요. 시설주가 경비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도급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영업을 행하는 것은 경비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급을 받아서 한다는 거. 여기에는 전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경비업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시호, 신기특 이렇게 있는데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인데요. 이 5가지는 반드시 체크가 돼야 되죠. 시호, 신기특, 시설경비, 호송경비, 그리고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경비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죠. 그럼 시설경비는 뭐냐? 경비에 필요한 시설,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밖에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시설경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시설 및 장소, 즉 경비 대상 시설의 도난, 화재, 혼잡을 방지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시설 경비를 다른 말로 여기 혼잡이라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혼잡 경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쓰기도 하는데 이제 혼잡 경비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 혼잡 경비는 경비 경찰 즉 공병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설 경비라고 해야지 혼잡 경비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을 시설 경비라고 하지 여기 나오는 기기 경비라고 쓰면 안 돼요. 이 기계 경비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시설 경비는 경비원을 보내는 거거든요. 여기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주가 있겠죠. 시설주가 있고요. 시설주가 경비업자가 있습니다. 경비업자. 경비업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계약을 맺어요. 어떤 계약을 맺냐면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시설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경비원이 도난, 화재, 밖에 혼잡을 막아주는 것을 가리켜서 시설 경비라고 하게 됩니다. 호송 경비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을 막는 거다.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운반 중이에요. 여기에 보관 중이라고 쓰면 안 돼요. 보관 중인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금, 유가증권, 상품, 물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호송 경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교도소, A 교도소에서 B 교도소로 호송한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옮기는 것을 호송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송 경비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것만 포함이 된다는 거. 여기에 운반 중인 경우만 되는 것이지 보관 중인 경우는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신변 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여기는 동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물을 보호해 주는 거, 이거는 신변 보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또 이걸 어떻게 내냐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특수경비 아니냐? 아닙니다. 특수경비는 공항이나 항공기, 공항을 지키는 것을 특수경비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신변보호경비입니다. 이걸 보디가드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기기경비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을 기기로 수신해서 도난, 화재,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거다. 자, 여기 보면 경비 대상 시설이 있어요. 시설에 뭘 설치하냐면 기기를 설치합니다. 이 기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지기와 송신기를 설치하는 거죠. 대상 시설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열 감지기를 설치해놔요. 자,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뭐 침입자가 왔다. 자, 그러면 감지가 되고, 그럼 감지가 되는 것을 송신을 합니다. 보낸다는 거죠. 침입자가 왔다. 또는 이제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게 되면 그 경비 대상 시설 외, 이 외를 꼭 알아야 돼요. 이걸 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경비 대상 시설 내의 장소가 아니라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서 뭐냐면 수신을 합니다. 수신. 이게 송신과 수신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송신기는 경비 대상 시설에, 그리고 수신기는 경비 대상 외의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도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하는, 이게 기기 경비 업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특수경비는 공항, 항공기를 포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도난, 화재를 방지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포함이죠. 포함. 항공기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제외한다 하면 잘못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행정안전부령이 아닐까, 항상 대통령령인가 행정안전부령인가, 이러한 내용도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시설의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시, 호, 신, 기, 특. 항상 경비업법을 공부할 때는 이 5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설경비, 그리고 호송경비, 그리고 신변보호, 그리고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경비지도사입니다. 이 경비지도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경비지도사 아니겠습니까? 여기 일반 경비지도사가 있고 기계 경비지도사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경비지도사는 시, 호, 신, 특, 그러니까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를 지도하는 게 일반 경비지도사고요. 기계경비지도사는 말 그대로 기계 경비를 지도, 감독, 교육하는 것을 기계경비 지도사라고 합니다. 경비원은 뭐냐? 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거예요. 시설주가 채용한 것이 아니라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이죠. 여기는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있어요. 일반 경비원은 시, 호, 신,
기죠. 기. 여기 특이 아닙니다.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원으로 따로 있어요. 이렇게 특수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거. 그러면 경비지도서와 경비원이 좀 다르죠. 일반 기계, 여기는 일반 특수입니다. 여기는 특수경비지도사가 없습니다. 특수경비지도사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이렇게 있고,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일반 경비지도사가 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무기라는 것은 권총, 소총. 그 무기는 뭐냐면 여기에는 성질상 무기로서 처음부터 살상용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전자충격기랄지 이런 거는 무기에 포함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의 매 시험 출제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이 집단 민원 현장입니다. 다음 중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집단 민원 현장이란 뭐냐면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에 쟁의행위가 발생한 거. 노동쟁의인데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생이 예상이 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이미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쟁의가 이제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 노동쟁의가 이미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재건축이랄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툼이 예상이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러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거.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지 그랬을 때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역시 민원이 예상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민원이 있는 장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시설물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이해관계 대립이 다툼이 있는 장소라고 되어 있죠. 이런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여기는 다툼이 있는 장소입니다. 다툼이 있는 장소 역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개최 장소, 개최가 되는 장소 이렇게 하면 오답입니다.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니라 주주총회 때문에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있는데 다른 곳에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한다지 이럴 때 이게 바로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해서 이해 대립이 있는, 그래서 다툼이 있는 장소. 이게 이제 다툼이 있는 장소이죠. 여기는 이게 다툼이 있는 장소다. 어떤 다툼이냐? 건물, 토지 등에 대해서 소유권 등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100명 이상. 이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행사장입니다. 국제행사장, 문화, 예술, 체육행사장이 되죠. 여기는 100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집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장소. 여기는 행정대집행법이지 민사집행법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이 아니죠. 행정대집행법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거기에 시위를 한다. 이랬을 때 서울시에서 대집행을 해서 천막을 철거하거든요. 이제 이럴 때 많이 모여있는 장소, 이런 곳이 바로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집단 민원 현장은 이렇게 노정 시주다 100대,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는 거 예상이 안 되고요. 정비사업 등에 의해서 다툼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에서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 때문에 다툼이 있는 장소, 다 예상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우려만 갖고는 안 되고 이미 다툼이 있는 장소입니다. 역시 어떤 다툼이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에 대해서 여기에 이해관계가 대립이 있는 장소. 그다음 100명 이상입니다. 50명 이상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대집행법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런 집단 민원 현장은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 자, 다음 논점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경비업입니다. 경비업. 앞에서 봤지만 다시 또 보고 있죠. 이 경비업에는 앞에서 봤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시설경비, 보성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시호신 기특 거기에 대해서 전부 일부 도급을 받아 행하는 영업 이걸 가리켜서 말한다. 자기 자신의 영업의 경우에는 경비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종류를 보시면 경비업의 종류 시설경비 업무가 있습니다. 시설경비는 시설
장소, 즉 경비 대상 시설이고요. 자, 그러면 시설주가 있겠죠. 시설주. 그러면 도난 화재 혼잡으로 인해서 방지하는 건데 여기에 시설주가 누구에게? 경비업자. 경비업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이고요. 이 경비업자는 어떤 거냐면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 있는데 지청장으로부터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비업자고요. 이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고용을 해요. 경비원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비원을 이 시설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계약을 맺어가지고 둘 간의 계약. 이 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 일을 완성하고 완성은 대가로 받는 이런 거 도급계약인데, 그러면 시설주가 경비업자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해서 이 경비원을 경비대상 시설로 파견하는 이러한 게 바로 시설경비 업무라고 볼 수 있죠. 시설경비는 도난, 화재, 혼잡까지 막아주는 겁니다. 자, 호송경비는 운반중이죠. 운반, 보관중이 아니었고요. 현금, 유가증거, 귀금속, 상품, 그 밖에 물건이지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난, 화재를 방지하는 것이다. 자, 신변보호는 사람입니다. 동물이 아니고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기계경비 업무 경우에는 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된 기기, 어떤 기기? 이거는 기계로 하는 겁니다. 경비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지기, 송신기를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죠. 수신기를 설치해서 그 수신을 통해서 도난, 화재를 방지하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수경비 업무는 이제 공항, 항공기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인데 대통령령에서 두 개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경비 업무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시설, 그리고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그다음 도난, 화재 방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보면은 국가보안 목표시설입니다. 국가보안 목표시설은 누가 하냐면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정보원장이 정하는 국가보안 업무시설입니다. 보호로 가져온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것이 국가보안 목표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국가중요시설이 있는데요. 국가중요시설은 누가 지정하냐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장관 중요하니까 장관이 정해야 되겠죠. 장관 중요시설. 장중입니다. 근데 이 국가중요시설은 어디서 정하냐면 통합방위법,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정해는 국가중요시설이 있다. 여기에 대한 도난, 화재를 방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특수경비 업무는 공항, 항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 시설 중에서 바로 국가보안 목표시설, 보안 목표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것이고,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죠. 국가중요시설은 바로 통합방위법에서 정해지고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국가중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해놓고 있는데요. 국가중요시설이라는 건 뭐냐? 이제 공공기관, 그러니까 청와대랄지 그런 기관이고요. 공항, 항만, 산업시설, 산업시설은 원자력 발전소 등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국가 중에서 누가 지정하냐면 국방부 장관이 정해요. 이제 이건 잘 내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거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해서 지정한다. 그럼 지정은 누가 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국정원장과 협의를 하는 거지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정원장 자리에 여기에다가 뭐 이게 행안부 장관 이라고 써도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뭐 경찰청장 이렇게 써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국정원장 등과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건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비업이는 뭐냐? 경비업. 우리가 경비업법이라고 했을 때, 자, 경비업은 도급을 받아 영업하는 또는 일부 또는 전부였죠. 상법상 의제 상인입니다. 상인. 여기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상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경비업체는 법인으로 제한됩니다. 이게 법인이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직 안 된 조합도 경비업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정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경비업법의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비업 요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하여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법인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급받아 영위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해야 됩니다. 경비 업무를 특정해야 돼요. 그러면 시설 경비를 하겠다, 아니면 호송 경비를 하겠다, 신변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할 때는 이렇게 시, 호, 신, 기, 특, 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또는 뭐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주사무소 소재, 모든 사무소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잘 냅니다. 이거 누구 허가를 받는다? 지방경찰청장이죠. 여기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라고 써도 안 되고요. 그다음 허가죠, 허가. 여기다가 신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규 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비업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도급받아 행하고자 할 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게 변경하는 것도 같다는 말은 뭐죠? 역시 변경 시에도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변경 허가입니다. 신규 허가, 지방경찰청장 허가고요. 변경 허가 역시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어야 합니다. 지방경찰청 허가를 받는다는 거 역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법인은 뭐냐? 법인. 여기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뭐 제가 저 혼자 뭐 황태진 이름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법인이라는 건 뭐냐? 법률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 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등기를 갖춤으로써 법인의 실체가 됩니다. 권리 의무 주체, 우리가 법률상 권리 의무 주체라는 것은 그 두 개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인. 여기 법인 이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인, 개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단, 재단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단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 단체를 말하고,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의 집합체입니다. 재산의 집합체. 그러니까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그리고 재단법인 이렇게 두 개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본법상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포함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도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도 경비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법상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작회사, 유한회사 다 불문하다는 겁니다. 이걸 다 풀어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상 법인이어도 다 된다. 따라서 이게 중요하죠. 조합이나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은 뭐냐면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은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이제 조합이나 법인 아닌 사단은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개인도 안 되고 조합도 안 되고 법인 아닌 사단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비업을 허가 받고자 하는 법인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요건이 이제 있는데요. 일단 등기도 갖춰야 되겠지만 자본금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자본금 요건을 보면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자본금 1억 원 이상이 꼭 갖춰져야 됩니다. 시설경비. 자, 그리고 특수경비 있죠. 시호신 기특 요게 3억 원입니다. 3억 원. 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3억 원입니다. 특수경비 업무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시호신기는 1억 원 이상, 그리고 특수경비는 3억 원 이상 갖춰져야 한다. 자, 그리고요. 경비 인력의 요건이 있는데요. 시설 경비는 경비원이 20명 이상, 그리고 경비 지도사는 1명 이상 이렇게 이제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비 인력과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시설 경비 외의 업무는 뭘로 정하냐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 호, 신, 기, 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설 경비 업무 경우에는 경비원이 몇 명이다? 바로 이렇게 20명 이상 갖춰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특수경비도 똑같아요. 특수경비도 이렇게 경비원 20명 이상, 그리고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호송이랄지 또는 이제 신변보호랄지 이 기계경비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일단 경비 지도사는 다 1명씩이에요. 1명 이상이에요. 전부 다 경비 지도사는 1명 이상이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다만 여기 호송 경비의 경우에는 뭐냐면 무술 유단자를 포함해서 5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신변보호 업무도 무술 유단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5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기기 경비의 경우에는 기계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5명 이상, 여기 10명 이상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 경비는 경비원이 20명 이상, 그리고 특수 경비도 경비원이 20명 이상이고, 그리고 호송 경비와 신변 보호는 유단자를 포함해서 5명 이상. 기계 경비는 기계와 관련된 어떤 전문가를 포함해서 10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좀 정리를 하시고, 경비 지도사는 전부 다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비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장비를 보유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뒤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한다. 즉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 정하도록 하고 있죠. 다음 논 좀 보실까요? 이제 허가입니다. 경비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허가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금지해놨다가 일정한 요건, 허가 요건을 갖추면 풀어주는 거죠. 상대적 금지 해제, 이거를 허가라고 합니다. 절대적 금지는 안 되죠. 상대적 금지를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즉 해제해주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경비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이렇게 되는데, 신청은 보통 여기에서는 신청이 있어야 된다. 쌍방적 행정이고, 경비업에서는 신청 없는 허가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비업은 그러니까 신청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허가는 누가 한다 그랬죠? 지방경찰청장이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비업법 4조를 보면 법인이어야 되고요. 도구를 받았다. 특정을 해야 되고, 이 법의 주사무소 소지, 어디에? 주사무소 소지지.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서장,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변경도 역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봤고요. 그러면 허가의 종류는 이렇게 신규 허가, 변경 허가, 갱신 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허가 대상과 그리고 신고 대상을 그 구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신규 허가, 그다음에 변경 허가, 갱신 허가가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가 하나 있어요. 추가도 역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시설 경비를 하고 싶어. 이렇게 신규 시설 경비를 하고 싶으면 어때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죠. 신고가 아니라고 그랬고요. 신고 아니고요. 그다음에 허가를 받은 법인이 변경하고 싶어. 변경이나 추가를 하고 싶어. 자, 이 변경은 뭐냐면 시설 경비에서 시설 경비 안 하고 나 특수 경비만 할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추가는 뭐냐면 시설 경비와 더불어서 특수 경비도 같이 한다. 이랬을 때 역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갱신이 있습니다. 이유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고 싶다. 이랬을 때 갱신인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역시 갱신도 허가죠. 갱신도 허가입니다. 자, 그러면 신변추갱 허가입니다. 허가는 뭐냐면 신변추갱 허가. 허가는 뭐다? 신변추갱, 신규, 변경, 추가, 갱신 이런 경우에 허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신청이라고 들어가는데요. 신청서를 제출을 하죠. 신청서는 법인의 주사무소로 가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제출한다.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만 지방경찰청장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경찰서장이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니고 지방경찰청이 보내는 것이죠. 허가 신청이 여기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 필요하겠죠. 경비업 허가를 받는 법인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신청서, 그리고 추가하고자 할 때는 뭐 추가 신청서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지방경찰청 그리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강남에서 지금 시설 경비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강남경찰서장에게 이게 보시면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거나, 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죠. 근데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싶어. 자, 그럴 때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써가지고 경찰서장이나 강남경찰서장이나 서울지방경찰청에게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첨부 서류를 보면은요. 자, 경비업에 신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허가 신청서와 변경 허가 신청서와 함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일단 첫 번째는 정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원 이력서, 임원이 필요합니다. 인력, 이 경비 인력 20명 이상.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장비. 자, 여기에 확보 계획서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본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본금 1억이나 3억의 경우에는 반드시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거인데 이게 자본금 확보 계획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처음부터 자본금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관, 임원, 그다음에 이 확보 계획서는 인력, 시설, 장비입니다.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정임, 인시확, 정관, 그다음에 임원의 이력서, 그다음에 인시장, 정임, 인시장. 여기 이제 인시장은 뭐야? 인력, 시설, 장비, 확보 계획서입니다. 확보 계획서 인시장, 정임, 인시장. 여기에 자본금은 들어가잖아요. 등기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첨부 서류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허가 신청서 관할 관서의 조치입니다. 이제 이송인데 경찰서에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서장은 지체 없이 지방청에 보내죠. 그러면 강남경찰서에다 보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여기는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지방청에 보냅니다. 자, 그다음에 법인은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인데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서 법인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겠죠. 지방경찰청장이 전자정보에서 여기에 보면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해야 된다.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문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행정정보 공개, 이렇게 행정정보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허가 여부의 결정입니다. 허가 여부 결정. 굉장히 이제 중요한 논점인데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